네, 안정적인 자산운용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재테크. 이번 코너는 복덩이 상담소 시간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 복덩이인지 아니면 앞으로 복덩이가 될런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결됐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연결은 되셨고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송도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간에 21년도에 가격이 오른 듯 하다가 네, 지금은 매수했을 때 가격이랑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이 돼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21년도에는 올랐는데 지금은 제자리 상태로 다시 내려온 상태. 네, 네네네. 네. 송도에 그리고 송도 아파트 그 고점 대비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아, 전문가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누느니 우리 전문가의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바꿔드릴 거니까 송도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도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이요. 네, 네. 나름 프리미엄 있는 대장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은 송도 아파트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한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투자로 매매를 하신 상태인 것인 거죠? 네네. 네네. 그래요. 송도 아파트 경우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도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신도시가 그래요. 평지에서 공원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고 또 이 쇼핑몰 또 문화 이런 부분들 시설까지 다 같이 만들어서 상당히 처음에는 볼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로 신도시 부분들이 좀 정리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 중심권역들의 아파트 시세들은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나 송도 신도시 또 이런 형태로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세종도 그렇고 또 청라도 그렇고 특히 송도 신도시 지금 상담 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가격 회복이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유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권과의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송도가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서울 중심권의 심리적인 거리도 멀고요. 물리적으로도 사실 서울을 한번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반나절 한나절이 금방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인을 해보면 직장과 주거 또 즐거운 문화가 갇혀 있는 직주락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주거용 상품의 어떤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담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꾸 서울 중심 또 서울 중심권 권역으로 자꾸 몰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도가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는 입지적인 부분들, 즉 갈아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드려볼게요. 지금 송도 더샵 퍼스트 15블럭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고점이 대략 한 14억 7천 정도 되었을 거고요. 지금 시세가 한 11억 선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략 6억 선, 6억 4천 선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천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과천을 예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또 송파, 잠실권하고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같은 금액인 6억 4천 정도를 투자를 했었을 때 평형대는 좀 낮지만 과천의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슈르 같은 단지가 있어요. 뭐
특정 단지를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레미안슈르 같은 단지가 대략 6억 4천 정도의 갭이라면 실제로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년 정도를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송도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와 과천의 대장격인 레미안슈르 단지를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놓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6억 4천 정도에 지금 투자를 했다면 레미안슈르가 현재 금액 자체도 매매 금액도 대략 비슷하게 지금 14억 선 정도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보았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았었을 때는 역시 입지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체크를 해볼 때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두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보유하거나 앞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 아파트가 전국구, 즉 해당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야. 전국에서 해당 지역에 이 아파트는 이걸 사야 돼라는 전국구 수요가 있는 아파트인지를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막 새로운 게 뭐가 생겼어요. 이제 막 새로운 개발 호재가 들어오고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뭐 대기업에서 큰 문화 쇼핑몰, 예를 들면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와 처음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무언가에 너무 현혹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지, 불변의 입지.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에서는 실거주 부분이 아니고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신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단지는 또 저희 세미나에도 있고 또 추가로 한번 상담 전화 주셔도 좋고요. 실제로 검토는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매도하고 비슷한 금액대 조금 더 중심권에 가까운 부분들로 계획금액이 유사한 부분들로 갈아타는 부분들로 조심스럽게 권유 드려보겠습니다. 네, 송도 말고 이제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서울로 이사 계획이 있는데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검토하고 있어요. 네. 네, 제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둔 아이들 있고 해서 마포 쪽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일산에서 한 걸음 서울로 들어오셨고 마포를 보셨다고 합니다. 보신 아파트 어떤지 우리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일산에 거주하시는데 마포 쪽으로 지금 실제로 실거주 겸 이사 겸 갈아타기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앞서 언급드렸죠? 실제로 마포, 성동 이런 부분들 지역 대표성을 띈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포에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옥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 리버젠 이런 아파트 대표성을 띈 아파트의 시세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 대표성을 띈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우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가 예전 아현 뉴타운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했던 지역이에요. 사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대표성을 띈 단지이긴 한데 최근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1단지라든지 이렇게 신축으로 조금 대표성이 좀 넘어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애호개역 가깝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파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조금 팁을 또 좀 드리자면 마포를 보실 때는요. 원래 찐 마포는 마포역에서도 좀 가깝고 한강변 벨트 라인들, 한강변 벨트 라인들이
한강변 벨트 라인들이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 가까운 아파트들 체크해 보는 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강변 벨트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레미안, 마포 리버웰, 마포 웰스트림 이런 지역들도 좋고요. 또 하나 아이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마포역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인기 있는 염리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가 여기 내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중에서는 배정에 인기가 좀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 학교 다닐 때는 대흥역 일대 학원가도 많이 발달을 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마포에 있어서 아파트 선택을 할 때는 한강변, 또 학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고르시되 대신에 템포는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결심을 하셨다면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시는 부분도 함께 권유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포의 생활 환경에 한강까지 더해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한강의 호재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실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청라 살고 있는 30대 주부 시청자인데요. 네. 저기 서울 중심권에 좀 가까운 지역으로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망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눈여겨보신 지역은 아직 없으시고요. 저기 노량진이랑 방배동 쪽도 제가 가보고 네. 이제 결혼 전에 방배동 살아가지고 네. 강남 주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이 비싸가지고 강남 진입은 좀 지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네. 네. 그러니까는 청라에 거주는 하시면서 투자용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보고 계시고 우리 네네. 홍정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 얘기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조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를 잠깐 보면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 또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이 있고 없고 이 부분까지 소위 갈아엎고 말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즉 재개발 경우에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다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그만두고 그냥 집만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재개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다세대 이런 경우를 함께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경우를 올리는 정비사업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허물고 조금 더 높고 조금 넓은 이런 아파트 형태로 새로 올리는 부분들을 보통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를 같이 보았었을 때, 자,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던 지역들 한번 볼게요. 노량진도 좋고 방배동도 좋아요. 좋은 지역만 보셨네요. 네. 네, 자, 방배동 쪽에서 자 조금 가까운 지역 중에 저는 이러한 재개발 형태를 볼 때 사실은 선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데도 우리 시청자님처럼 상급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급지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자, 우선 상급지 투자는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을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상급지 부분들이 조금 더 시세 차익, 즉 황금성도 좋고요. 앞으로 올라갈 정도의, 앞으로 올라가는 정도에 있어서 단계별로 있어서 투자성, 황금성, 투자성 측면에서 둘 다
상급지가 월등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급지를 좀 투자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조금 보자면 우리 방배동 쪽 보셨다고 했어요. 방배동 쪽. 방배동 쪽은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상당히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한 2억대 투자로 가능한 부분들 중에 지역을 조금 좀 선정해서 압축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 업무 벨트 중에 하나인 우리 테헤란로 중심에서는 특히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삼성동 중심의 한전부지 개발 여기 알고 계시죠? 네, 여기하고 그리고 서초를 예를 들면 뭐 좌청룡 그리고 삼성 쪽을 우베코라고 하면 여기 양쪽 곳이 전부 다 현재 지금 소위 말하는 정비 사업 또 개발 호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초역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자면, 자, 서초역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배동 보신 데하고 가깝죠? 네. 자, 서초역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있고요.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어떤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테헤란로는 이미 중심 업무축인데 중심 업무축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내방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이 19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이 서초역에 제가 표시한 요 부근에 대략 한 3만 평 정도의 부지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서리풀 복합단위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지금 변경이 지금 된 상태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한국의 실리콘밸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IT 바이오의 굴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뭐 이런 예상이 좀 높은 그런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그런 기업 문화 복합 오피스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대략 한 3분, 5분 거리 내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초동에. 예, 그런데 뭐 대략 투자 금액은 뭐 이제 우리 전세를 안고 투자했었을 때는 뭐 2억 중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는 실제 상급지에서는 물론 쉽게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 동의율도 뭐 대략 한 70%, 70% 정도 되고 최근에는 복합 도심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난 2월 7일 날 법령이 좀 통과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합 설립까지는 80%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67%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복합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과 동의율이 그다지 조합 설립 인가도 필요 없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허들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삼성동, 또 송파, 서초 이런 강남권 중심에 있어서 이런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급적이면 상급지 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또 예시를 들여서 제가 오늘 서초동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개발 움직임의 트렌드는 현재 조합 설립을 하고 예전처럼 허들이 높아가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 중심으로 그래서 최근 복합도심 개발 사업의 이런 형태들로 조금씩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언제든 상담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도와드릴 겁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화 잘 주셨고 또 추가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서울 전화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